안녕하세요. 퍼스트 안과 신동민입니다. 혹시 계단 끝이 잘 안 보이거나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순간 멈칫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녹내장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녹내장은 초기에 자각하기 어려워 더 위험합니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녹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녹내장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녹내장이란 눈으로 받아들인 빛을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김에 따라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진행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시야 손상이 발생하고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안압이 높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안압의 하루 변동폭이 크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유전적 요인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의 80% 정도는 안압이 정상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발생하고 진행하는 정상안압 녹내장에 해당합니다. 녹내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막의 뒷면과 수정체 및 홍채 사이에는 전방이라 불리는 방수가 채워진 투명한 공간이 있습니다. 전방각은 각막 뒷면의 주변부와 홍채 뿌리로 둘러싸인 전방의 주변부이며 이곳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일종의 하수구가 존재합니다. 전방각의 공간이 넓은 경우를 개방각이라고 하고 공간이 좁거나 닫혀 있어 방수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를 폐쇄각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은 전방각의 구조, 녹내장이 발생한 시기 및 원인이 되는 질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전방각이 개방되어 있고 원인이 되는 눈질환 또는 전신적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상 범위의 안압을 가지고 있는 정상안압 녹내장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폐쇄각 녹내장은 전방각이 매우 좁거나 폐쇄되어 있고 개방각 녹내장과는 달리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심한 안통, 충혈, 시력 저하, 두통, 구역질 등의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천 녹내장은 통상적으로 출생 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녹내장을 말하며 원인이 없는 원발 영아 녹내장과 선천 이상과 동반해 발생하는 녹내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속발 녹내장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 안압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녹내장으로 수정체의 이탈, 심하게 진행한 백내장, 비등 같은 물질이 눈 속에 쌓이는 거짓비늘 증후군, 외상, 안구내 출혈, 포도막염, 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이나 망막혈관 폐쇄에서 발생한 신생혈관, 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럼 녹내장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초기에도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녹내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정상안압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시신경이 손상됩니다. 그에 따라 시야 손상이 진행되는데 주변 시야의 손상이 먼저 오고 중심 시야는 말기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흔히 소리 없는 실명으로 표현되는데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다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심하면 말기에 가서야 자각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은 증상으로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쪽 눈으로 작업을 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드물게 암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안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두통이나 안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된 경우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주변의 사물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져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낮은 문턱 또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운전 중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만성적인 경우 간헐적인 안압 상승에 의한 일시적 시력 저하와 안통과 두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같이 말기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압이 급격히 높게 오르면서 심한 안통 및 두통과 함께 시력 저하가 발생하고 오심, 구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불빛을 보면 주변에 달무리가 나타나고 심한 충혈이 동반됩니다. 드물게 나타나는 선천 녹내장의 경우 아이가 증상을 호소할 수 없어 보호자의 관찰에 의해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물 흘림이나 눈부심, 눈꺼풀 연축 등을 볼 수 있으며 각막 확장, 각막 혼탁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속발 녹내장의 경우 원인에 따라 그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포도막염에 의한 경우에는 염증에 의한 충혈, 안통,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염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엔 안압이 40에서 60mmMQ까지 상승해도 약간의 시력 저하나 눈부심 외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원인인 경우는 급성 녹내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등의 안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나타나는 녹내장의 경우엔 안압 상승에 의한 시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몸발 개방각 녹내장과 같이 말기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녹내장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녹내장은 말기까지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문진을 통해 과거 병력, 약물 사용 여부, 가족력, 전신 증상, 생활 습관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의 발생 시기와 빈도, 심한 정도를 확인하고 녹내장과의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녹내장을 확인하기 위해 시력 검사, 전완부 검사, 안압 검사, 전방각경 검사, 시야 검사, 시신경 검사, 망막신경 섬유층 촬영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 등이 필요하며 추가로 각막 두께 측정이나 초음파 생체현미경 검사나 전완부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 녹내장 이외의 시신경 질환 등과 감별하기 위해 안와의 전산화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환자, 시야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자, 시야 결손이나 시신경 손상의 모습이 녹내장과는 거리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으며 시신경 질환 또는 뇌신경 질환 등과의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녹내장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치료 목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녹내장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모든 녹내장의 치료의 목표는 안압을 낮춰 시신경 손상의 진행을 늦추고 남아있는 시력을 최대한 보존하여 실명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꾸준히 관리하면 평생 시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압이 정상 범위면서 녹내장이 생기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안압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시신경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정상 안압에도 쉽게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도 본인의 현재 안압보다 더 낮추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녹내장의 치료 방법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안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레이저 치료나 수술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물요법은 녹내장 치료의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 중 환자의 질병이나 반응도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약을 선택하고 정기 관찰을 통하여 그 약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안압을 낮추는 것이 주 목적이며 시신경 보호 효과를 고려하여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점안약제의 종류가 많아지고 안압 하강 효과도 좋아져서 점안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약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시신경 혈류 개선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폐쇄각 녹내장에서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는 레이저 치료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홍채 주변부에 레이저로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 방수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홍채 뒤쪽의 압력을 낮추며 홍채를 뒤로 물러나게 하여 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개방각 녹내장에서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는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안구 내에 조사하여 구조를 바꿈으로써 안압을 하강시키는 것이며 점안약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 밖에 레이저 치료의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약물 또는 레이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의 수능도가 좋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수술을 시도합니다. 일부 녹내장에서는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녹내장 수술은 방수가 눈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안압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원리이며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원장님, 녹내장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꾸준한 약물 저망과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시신경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음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높일 수 있어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머리로 피가 몰리는 물구나무석이나 복압을 높이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너무 세게 매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 눈을 강하게 누르는 행동 등은 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녹내장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카페인이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압이 높은 경우, 40세 이상,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저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심한 근시나 원시, 당뇨망막병증 등의 안과 질환이 있을 때에는 녹내장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 약물의 사용이나 눈 외상력이 있을 때도 정기적인 검사를 권유합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녹내장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대한 바른 생각 퍼스트 안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